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역세권 종합개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환승계획 종합계획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다가 무산되기도 했던 익산역 종합개발이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돼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 역세권 개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익산역 참 익산시로 봐서는 참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그동안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 숙제를 하여튼 푸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그 단추를 하나 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국토교통부에 이번에 반영된 그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의 기본 계획에 익산역이 이제 포함이 됐다. 이 국토교통부의 이 계획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복합 환승센터 구축 기본 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것이 최고 법정 계획입니다. 네. 금년도에 수립되면 이제 향후 2025년까지 5년간 유효한 그 계획인데 익산시는 거기에 2,500억 규모의 사업을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 10%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해서 그 사업자 선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철도의 어떤 기본 계획하고 이 복합 환승센터 계획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익산역의 광역 복합센터가 이제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복합 환승센터 구축이 되면 우선은 우리가 한번 미래상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이런 어떤 아까 의미는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이 이제 그 구축을 하게 되면 어떤 미래상이 드는가 우리가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그 철도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이것을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일반 열차 그러니까 모든 새마을호 무궁화호 일반 열차는 익산역까지만 옵니다.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네. 여기까지만 오고 익산역에서 이제 여수까지도 가고 여수도 가고 목포도 가고 장안 가는 그런 열차는 익산역에서 셔틀버스라고 하죠. 셔틀 열차라고 그럽니다. 셔틀 열차. 셔틀 열차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익산역에서 시 종점이 되는 그런 열차가 하루에 36번밖에 안 됐는데 이 3배가 넘는 하루에 114회가 돼요. 그러면 익산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갈아타게 된 것이죠. 네, 그야말로 이제 호남권의 종합 어떤 그 환승역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환승역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장항선이 일산 대곡역까지 이제 연장이 되면서 준고속철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종점이 또 익산역입니다. 또 거기에 서해안권에 또 많은 승객들이 또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익산역의 유동인구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측하기로는 2025년 정도면은 그 앞으로 이제 4년 후죠. 그렇지. 현재 익산역의 그 이용자 수가 연간 600만인데 1,500만이 될 걸로 보아지고 2030년이 되면은 2천만 명씩 되고 올 걸로. 2천만 명 유동인구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익산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번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되면 이제 익산역에서 호남의 모든 이제 그 지점이나 관광지나 그 지점은 익산역에서 이제 그 갈아타야 돼. 단순히 기차만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승용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다음에 그 고속버스
그다음에 또 개인 또 개인 탈것이라 했죠. 네. 이런 것들까지 익산역에서 전부 다 이제 기차하고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승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어디 이제 목포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제 익산역까지는 이제 철도로 오게 되고 익산역에서 이제 그 열차로 목포까지 가야 될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승용차로 가야 될 거냐? 버스로 가야 될 거냐? 버스도 아니 또 시외버스를 갈 수도 시외버스로 가야 될 버스도 거냐?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는 종합 어떤 환승센터 역할을 익산역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KTX하고 연계된 건데 KTX가 이제 고속열차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기본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km 반경으로 해서 200km까지는 그 넘어서는 KTX로 가지만 그 내부는 이제 일반 열차를 간다. 그러면 일반 열차로 간다. KTX로 거점 도시까지 빠르게 이렇게 이동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주변 도시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국가 철도 운영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KTX 고속열차역을 갖다가 어디 정읍에다가 놓자든 등 김제에다가 놓자는 등 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다. 쓸데없는 논쟁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이제 얘기가 의미 되겠죠. 없는 논쟁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럴 정도로 이제 철도 정책, 철도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익산역이 이제 2030년도에는 2천만 명 정도의 어떤 그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할 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익산역의 어떤 그 물류역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익산역이라고 하면은 익산 시민들만 대상으로 28만 명의 배후 지역, 배후 인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건 이런 환승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28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익산역이 앞으로 이제 모든 환승 체계를 통해서 2천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역으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익산역의 복합환승센터의 구축은 불가피한 일이다. 거기에 맞춰서 필연적인 어떤 시설로 지금 구축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그 복합환승센터 이제 건립이 지금까지 참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긴 시간 풀어야 될 숙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이제 무산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 계획에 포함이 됐으니까 과거의 추진 내용하고는 이제 양상이 달라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그 추진하는 어떤 그 추동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좀 파괴됩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그걸 추진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철도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도 운행 체계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 그 샤틀 열차로 갈아타게 되는 그래서 익산역에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그 기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만간 또 유라시아 국제 철도 길이 열리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포석을 해서 이번에 환승역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런 거 여건이 전 조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아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우리 익산역 서쪽에 보면 송악동 지역에 한 2만 평 정도 사유지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유지로 하려면은 매입부터 해서 절차 복잡하잖아요. 지금은 철도 위에 선로 위에 선상에다가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역으로 올리는 거예요. 환승센터를. 그렇게 해서 거기다 환승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그 용산역 가보셨죠? 용산역 그 시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7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 2, 3층은 그런 그 업무시설, 승차시설로 하고 4, 5, 6, 7층은 판매시설, 대형 판매시설로 해서 그래서 환승 승객들이 거기 환승하는 사이에 시간 남는 시간에 쇼핑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환승
그 승객만 그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또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외부 유입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환경이 달라졌고 그렇게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어떤 그 국토비 지원 체계랄지 그다음 민간 자본 유치를 하는데도 그만큼 유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선상에다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상은 내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내려서 저기 이제 송악동 부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갈아타고 네. 굉장히 그때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철도역 환승역 구축이 말하자면 국가계획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말하자면 이제 익산역이 그동안 이렇게 추진하다가 아주 터덕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그 해법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이번 민선 7개 이제 공약 사업으로도 거의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임하면서 바로 전담 조직을 2019년도에 그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담 조직을 통해서 여기에 그 환승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꾸준히 연구를 해서 데크로 올리는 그런 그 대안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냈어요. 선상 역사 방안. 네, 선상 역사를.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이 2020년 금년 3월달, 작년이죠. 작년 3월달에 관련 기관이 코레일, 그 철도 그 공사, 그다음에 또 국가철도공사라고 옛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랬죠. 국가철도 시설공단. 거기하고 익산시하고 3자가 실무 협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 주기적으로 이역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선상 그 복합 환승 센터를 짓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차량 기지를 차량 정비 기지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복합 개발하는 거, 이런 것을 꾸준히 협의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회하고 우리가 그 국토부 관련 부서하고 꾸준히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특히 우리 지역의 정치권 국회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루는 합작품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 이것은 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가 좀 거대한 게 들어오긴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용이 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철도 부지죠. 철도 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익산역이 이게 익산역입니다. 현재 익산역이 있는 거. 지금 이건 선로가 아니고 익산역은 좀 선상에 있는 건 아니죠. 네. 그 앞에 여기 지금 그 주차장 부지 앞쪽에 여기에 1단계 복합 환승 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번에 1단계로 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바로 이제 철도 위에다가 선상 복합 환승 센터가 선상으로 그 센터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이제 2단계 본군 현재 차량 기지가 지금 여기 있어요. 네. 이 차량 기지를 그 외부로 이전시키고 이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복합 단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부지가 한 3만 평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돼요. 들어서게 되는 시설은 제가 잠시 후에 다른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은 시설이 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뭐 판매 시설, 상업 시설, 업무 시설, 지식산업 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공동주택, 배우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3단계가 뭐냐? 이것은 이제 국제철도시대가 예를 들어 국대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바로 이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CIQ 기능을 집어넣고 전용 철로를
그 전용 선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CIQ 기능이라는 건 뭐 아시죠?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갈 때 세 가지 절차를 거치잖아요. 여기에 검역이 검역 절차를 검역 절차부터 시작해서 관세, 그다음에 그 검역, 그다음에 또 이민 절차. 네. 그 CIQ 세 가지거든요. 그 절차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공항에서 해외 입출국할 때 그 거치는 똑같은 절차를 여기서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이제 기차를 타면은 그대로 이제 유럽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동서로 갈라진 익산이 이제 완전히 동서가 이제 하나로 통일돼 버린 거예요. 네. 지금은 익산 차량 기지로 인해서 철도로 인해서 이제 동서가 갈라져가지고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이제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1단계로는 지금 있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선상 복합 환승센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량 기지 이전을 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편 지역에 복합 환승센터로 이제 확장하는 CIQ로 국제 철도 시설로 CIQ 시설을 이제 확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철도 차량 기지 이전과 이제 단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쪽 서편, 송악동 지역, 그건 어떻게 보면 사유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철도부입니까? 지금 사유지가 여기서 보이는 이 지역인데, 이 사유지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고. 안 시키고 순전히 사업지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지는 이제 국공유지다. 국공유지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고 속도가 날 수가 있죠. 민간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 이제 절차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걸 하려면 차량 이전 비용을 사업자가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상 환승센터 건립을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상 환승센터 건립, 이것은 그러면은 언제쯤이나 추진이 됩니까? 지금 이제 금년도에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는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개발을 시작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또 복합환승센터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지정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빨라도 4-5년 걸릴 4-5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철도 관련 사업들은 전부 다 그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인 사업을 왜 지금부터 이렇게 벌써 서두르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제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미리 그때 가면 늦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국가철도 정책이 바뀐다는 그 정보를 저희들이 미리 알아내고 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지금 얻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 안 했으면은 이거 또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5년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도 사업은. 그러면은 이제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은 이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을 하려면은 이전 대상지가 있어야 되겠고, 우선은 그 이전 대상지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철도 차량 기지가 이전되는 2단계가 가장 큰 메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큰 사업인데, 사실 1, 2단계를 저 묶어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자들이 부담스러운다 해서 일단은 이제 나눠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 전제가 돼야 이제 이것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철도 차량 기지 이전 계획은 금년 연말에 또 발표입니다. 금년 연말에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정치권하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는 저희도 꼭 포함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야 이 차량 기지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옮기기 위한 후보지는 저희들이 이미 6月까지 마무리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후보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사전 준비는 끝났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정부 발표만 있으면은 바로 2단계도 시작을 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량기 이전도 말씀하셨고 선상 환승센터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상 환승센터 개념은 민간 자본을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상 역사 자체에 역사 관련 업무 시설, 그리고 민간 자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까? 2단계는 사실은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그 사업자가 여기를 역세권 개발해서 개발이익으로 충당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계획을 제가 저기 가지고 왔는데, 이제 환승센터는 1단계에서 지금 지어지는 거고요. 여기 이제 상업복합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업복합시설 여기에 또 들어서고, CIQ는 이제 3단계 한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을 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을 저도 분양하고, 이것도 다 분양하는 것들이 사실은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확보가 되고 사업적인 보장이 돼야 사실은 이 2단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기가 사업을 해서 그 개발 이익으로 이것을 다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가 사실 1단계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 2단계는 또 국비 지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네. 사업자가 순수히 자기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 비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네. 이제 선상 환승센터 이 자체 시설에도 말하자면 이제 관련 철도 관련 업무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자본가가 하고자 하는 사업, 뭐 판매 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가게 된다, 돼야 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저희는 이제 2단계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스타필드나 이런 같은 복합적인 복합몰, 그러니까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산업 관광이나 이런 것까지 다 놀이 시설이나 이런 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유치를 했으면 하고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방은 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익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차량 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그리고 산하 기관인 뭐 철도공단, 이런 기관들하고 이제 협의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뭐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여부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도출된 아닙니다. 이것이. 이 방안이 이미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하고 말씀하셨듯이 익산시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3개 기관이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도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실행하는 데는 이렇게 큰 애로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진행 뭐 국가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협의하는 상황도 그게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사전 협의도 돼 있고 앞으로 협의도 전망이 밝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익산역이 이제 이렇게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익산역이 그야말로 이제 전북은 물론이고 새만금의 어떤 배후 기지로서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에 대한 새만금 배후 기지로서의 익산 선상 복합센터,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만금 인입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금년 연말 정도 통과되면 내년부터 이제 그 건설 사업이 들어갈 것인데, 결국 새만금 인입철도가 건설되면은 익산역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익산역이 말씀했듯이 배후 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익산역은 명실상부한 호남의
관문역이 됩니다. 거점역이 되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이렇게 환승센터가 되면은 새만금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새만금에 가는 모든 물량이나 사람들이 익산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새만금에서 만들어진 물량이나 이것이 또 익산역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익산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예. 새만금이 활성화가 되면 익산역이 또 활성화되는 그런 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새만금이 사실 익산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익산역 이제 아직은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3단계가 이제 유라시아 국제철도라고 있잖아요. 네. 유라시아 국제철도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물류가 큰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익산에서 유라시아 출발역이 되면은 지금 새만금 물류가 새만금 항구를 통해서 배로 나가는 것보다도 익산역에서 기차로 가는 것이 비용이 절반도 안 듭니다. 아주 경쟁력 있는 사업이 돼요. 익산역으로 모든 것이 몰리기 때문에 새만금 물류에는 정말 결정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만금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 익산역도 새만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하는 거고, 여기는 물론 새만금 물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라선, 호남선 물류가 다 익산역으로 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장항선 물류도 익산역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김천역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천역이 뚫리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출발점 익산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가 모이는 물류 중심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로 이제 뭐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커다란 구상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라시아 국제철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먼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저는 내년이라도 당연히 열릴 수 있는 것이 북한 철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남북 통일이 돼야만이 철도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협정을 맺어서 통행료를 내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북한을 통과해서 그 유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1년, 2년 전에 북한 철도를 익산이냐, 남한에서 그것을 개량해 준다고 했다가 네. 미국하고 조금 이제 협상이 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못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시아 국제철도역의 거점역은 우리들이 빨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통일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뭐 지금부터 떠드냐, 뭐 그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는다 생각을 해요.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준비를 꾸준히 해온 거고, 이 사업도 결국은 궁극적 목적이 유라시아 국제철도역 거점역을 저희들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것이 또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멀리 보게 되면 유라시아 국제철도역으로서도 시발역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거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현실화 시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름다운 옷감, 아름다운 어떤 옷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꿰느냐, 네.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이걸 현실화시키느냐, 이것이 문제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민간 결국 기업이 민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해야 예. 민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데, 민간 기업의 참여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간간히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민간 기업은 그 수익 모델이 나와야 참여를 하는 건데, 과연 익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익 모델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자유치, 민간기업 참여 문제인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기획을 하면서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참여할 기업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주저주저하고 좀 과감히 치고 나가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뭐 대기업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럴 때만은 그 기업들은 벌써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되면은 익산역도
승산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을 저희 자신감 얻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됩니다. 잘 진행이 되는데 아마 1단계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걱정이 이제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아주 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가 잘 돼야 그걸 토대로 해서 2단계가 진행이 될 텐데 네, 그것이 저는 지금 걱정이고 1단계 정도는 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1단계 상황하고 또 뭐 익산역, 익산의 어떤 그 익산 권역과 그것만 보고서는 2단계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사업 운영하니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접 지역, 특히 새만금 뭐 이런 그 새만금 산단의 활성화, 새만금 지역의 개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익산의 어떤 그 경제적 타당성 이런 걸 좀 가늠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변 개발 여건이나 주변 환경도 이제 많이 변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1단계로서 조성이 된 복합 환승 시설 거기에 이제 대규모 이제 판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열차 환승 그 승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지금도 보면은 뭐 백화점 있으면은 뭐 세종시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유입 효과까지 본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기반이 돼서 새로운 사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익산 그 역세권 종합개발 계획이 되려면 또 하나의 어떤 그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풀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 바로 이제 주민 수용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중앙동의 그 소상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 그다음에 또 뭐 시버스 터미널이랄지 이런 이해관계자에 대한 어떤 설득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년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10년 전은 새로운 수요 창출이 없이 그냥 제살 깎아먹기였어요. 제살 깎아먹기. 근데 지금은 이제 국가 철도 운영 정책이 바뀌어서 익산역을 중심으로 셔틀 열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버렸잖아요. 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좀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그 승객 유도인구가 3배 이상 늘어나면은 그로 인해서 또 유입에서 유입되는 인구까지 있고, 그러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 시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손해볼 이유가 없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중앙동 지역의 상인들하고 대화를 조심스럽게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반대하는 분들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인자는 이것이 들어야 된다. 뭐든 들어야 된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우리 것을 갉아먹고 우리 것을 침범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오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유입하는 효과가 유출되잖아요. 더 이제 유입되는 효과가 있다는데, 그렇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민들 반대하는 것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이제 시외버스 정류장 오는 것도 뭐 그 충분히 대화가 이제 될 걸로 기대를 해요. 네. 문제는 이제 고속버스입니다. 고속버스. 고속버스는 이 KTX 기차하고 경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이런 것은 경쟁 노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속버스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 이것은 조금 걱정은 되고, 나머지 뭐 이제 택시나 뭐 그 민간 승용차나 뭐 그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은 뭐 경합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시설들은 다 오는데 문제 없을 것인데, 고속버스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득을 해야 될지. 네. 또 이제 중앙동의 그 소상인들,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이제 선상역사의 그 민자로 추진이 되는 뭐 업무 판매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업종하고도 조금 그 경쟁되는 것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언젠가 그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경쟁 업종은 철저히 피하겠다. 네. 가급적이면은
우리 그 지역 상권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배치를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철저히 지켜나가서 오히려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피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고,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특히 이제 유라시아 그 철도 거점역과 관련해서 이 익산역의 환승센터 구축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유라시아 거점역하고의 익산역 어떻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익산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00년 전에 우연히 익산에 철도역이 생기면서 지금 여기까지 번성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으로서는 이제 효과가 이제 다 됐잖아요. 더 이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철도 자체가 한 단계 진화를 했어요. 고속철도라는 게 진화가 됐고, 고속철도가 생김으로써 익산역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운행 체계가 부활이 됐고, 거기에다 또 국제 철도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한 차원 높아진 새로운 또 철도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기회는 잡아야 된다.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익산은 100년 미래 먹거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 잘 준비하면은 앞으로 100년 동안 익산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근데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미수를 주지 않아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 뭐 쓸데없이 뭐 그런 소리가 아니냐, 그런 거 뭐 하냐,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계속 준비를 해온 것이죠. 와서 오다가 첫 번째로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 것이 복합환승센터 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될 것이 금년 연말에 철도 차량기지 이제 이전 계획 문제고,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근데 마지막 단계는 이제 유라시아 철도 출발력 이제 지정받는 거죠. 지정 그 단계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은 시민들도 인자는 신뢰를 할 것이다, 이해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 데는 시민들의 힘이 정말, 참여가 정말 필요해요. 얼마 전에 우리 유라시아 출발력 거기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세미나하면서 익산역도 후보역이라고 발표를 한번 하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엄청 나서가지고 저희 캠페인하고 막 운동을 했어요. 익산역에 서명 운동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서명 운동을 하고, 거기에 뭐 SNS에서 이렇게 뭐 인증 뭐 또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관심을 보여줘야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될까?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봐버리면은 되려도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것은 꼭 좀 강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익산역 역세권 종합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복합환승센터가 바로 국가 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익산 역세권 개발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단계적인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